네, 요즘 여성분들 화장품 다이어트라고 하죠. 이것저것 많이 바르다 보면은 트러블이 나서 화장품을 줄인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요즘 보유세 개편안 그리고 많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집 다이어트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문가의 상담 도움 상담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이분과 함께 상담 받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투자연구소의 엄태욱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투자연구소 엄태욱 소장입니다. 이렇게 뭐 정부에서 계속 이제 그 부동산 대책을 좀 마련하면서 이제 규제 대책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또 부동산 또 대한민국 국민이 또 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은 시점인 것 같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 미래가 좋은 부동산을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라든가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원칙 잘 지키시면서 우리 고민 해결 방안과 같이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성공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주 꼼꼼하고 섬세한 목요일의 남자 엄태욱 소장님과 함께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신 분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3번으로 무료 전화 주시거나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소장님과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요. 또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오늘 어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아, 네. 제가 신길동에 그 현대 아이파크를 분양받았는데요. 네. 그거를 제가 입주를 이제 못할 것 같은데, 네. 그거를 뭐 매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하는 게 좋을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쨌든 입주를 못 하신다고 해서 이 분양권을 네. 보유할지 매도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 소장님 나와 계시니까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신길 뉴타운의 아이파크 분양 받으셨다고요? 네, 네. 이거 일반 분양 받으신 거예요? 예, 예. 몇 평 분양 받으신 거예요? 25평이요. 25평. 네. 그러면 지금 좀 전에 그 얘기하신 중에 네. 여기는 이제 가지고 있는데 입주를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요거를 이제 좀 매도를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게 고민이신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내년에 입주죠. 거의 그래도 많이 올라갔던데. 네, 내년에 입주죠. 내년 초에 입주예요. 예, 예. 그래갖고 이제 서울시에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전매 제한이 지금 다 걸려 있잖아요. 네. 전매 제한이 걸려 있는데 우리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전매 제한이 걸리기 전에 있던 어떻게 보면은 거래를 할 수 있는 분양권이다 보니까 예. 분양권 시장에서도 굉장히 제가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네. 25평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입주하잖아요. 2019년에. 네. 2019년에 뭐 무슨 사정에 의해서인지 제가 뭐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입주를 못 하신다고 하는데 네. 이건 입주를 못 하셔도 그냥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꼭. 그러니까 만약에 입주를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자금적인 상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직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입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입주를 못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우리가 이제 뭐 전세를 놓는다든가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네. 이거는 이제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도 여기 이제 아무래도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다 보니까 많이 그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미래가 좋아지는 곳이에요, 이쪽이. 그러니까 아파트만 지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고 여기 아이파크가 어떻게 보면은 뉴타운에서는 조금 그 이제 세대수가 조금 적은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한데 네, 네. 다른 단지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작아 보이는 그런 거고요. 사실 그 문제는 큰 거라고 보지 않고 지금 옆에 프레비뉴도 하나 입주를 했고요. 예. 옆에 또 자이도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옆에 또 현대도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자이도 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 SK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2개를 입주했는데 내년에 아이파크가 입주를 하고 또 그 후년에 한 3개 단지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사실 여기는 아이파크가 처음에 분양할 때랑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있어 보이고요. 첫 번째는. 그럼 첫 번째는 일단 주거 환경이 좋아지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오래된 주택들을 개발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함으로 인해서 주거지 형태가 바뀌면서 주거 환경이 일단 좋아지고요. 네.
두 번째는 여기 그 아이파크 쪽은 요쪽 신풍역에서 좀 어떻게 뭐 사람들은 거리가 조금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기 신풍역에 이제 곧 올해 이제 착공을 할 예정을 하고 있는 이제 그 신안산선이 요쪽으로 지나갈 거예요. 네. 지나간다라고 하면 요 아무래도 조금 역에서 멀었던 요 14구역 라인인 도림동에 있는 요 라인들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주목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주거 환경이 좋아지고 두 번째는 교통 환경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거를 가격들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갈까요? 지금도 조금 오른 것 같긴 한데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매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서울시의 신규 아파트들의 인기가 좋다 보니까 지금도 올라 있는 상태인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주변이 다 아파트로 이렇게 이렇게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들로 바뀌고 거기에 지금 뭐 못 걸어 다니는 거리 아니에요. 충분히 7호선도 이용할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신안산선이라는 교통적인 호재까지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2019년에 내가 입주는 하진 못하지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전세를 통해서 보유를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보유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일단 제 생각으로는 한 2023년까지는 보유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18년인데 내년에 입주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년에 입주해서 2021년에 한번 끝나면 전세가 그때 한번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다른 것들이 입주하는 것들이 막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가격으로 못 찾아갈 확률이 크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자리가 잡히는 2년 정도 더 지난 후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 매도 타이밍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 안에 이렇게 25평 신규 아파트가 이제 점점 귀해져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뭐 입주할 사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팔아서 뭐 다른 데 가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투자용으로도 굉장히 좋고 거주용으로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봤을 때 입주하실 때 전세를 통해서 잔금을 좀 치르시고 전세를 한 2번 정도 놓으신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걱정을 하셔도 되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마음 편안하게 보유하세요.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서울 신규 아파트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이 주변의 호재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단 입주를 못하더라도 전세를 주고서라도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 추후에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 서울지역번호 02-2638-3973번으로 무료 전화 주시거나 이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그 온수역 부근에 네. 그 궁동 쪽에 그 빌라를 하나 투자로 그 전세 안고 사도 되는지 이게 요즘에 시장이 조금 그래서 그 좀 알고 싶어갖고 문의드렸어요.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만큼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빌라 번지수를 알 수 있을까요? 번지수까지 말씀드려야 돼요? 어떤 빌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구로구 공동이에요.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궁동이라고 하면은 여기 그 온수역 부근이에요? 네네. 온수역 부근의 어느 쪽이에요? 대충 뭐 학교 있는 쪽이에요? 네. 그쪽. 그럼 요쪽에 지금 뭐 빌라를 투자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네, 전세를 하나 끼고. 전세를 끼고. 살까 해서. 네. 여기 그러면 빌라가 뭐 방이 몇 개짜리예요? 방 3개에 화장실 2개입니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 네. 요거 이제 2개를 분양받으려고 하시고 분양가는 한 얼마 정도 해요? 뭐 2억 한 8천 정도요. 2억 한 8천만 원 정도. 그러면은 지금 전세 끼고 하신다 그랬는데 전세는 한 얼마 정도 얘기해요? 뭐 조금만 투자하면 되겠지만 뭐 매매가나 전세가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재는. 네, 그럼 한 얼마 정도 얘기해요? 뭐 2억 한 6, 7천까지도 많이 받으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억 6, 7천 요 정도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직 사신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얘기를 주신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시장이 좀 투자는 해보고 싶은데 좀 시장이 조금 아무래도 좀 뒤숭숭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전세가가 한 2억 6, 7천이라고 하고 지금 매매가가 2억 8천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흔히 말하는 이제 갭 투자라 그래갖고 한 1,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상을. 이렇게 이제 그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매수를 이제 해보시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여기 온수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1호선도 있고 7호선도 있고 굉장히 여기가 그 교통적인 여건은 좋아요. 환승도 되고 1호선을 타고 간다라고 하면 도심권하고도 굉장히 가까울 거고요. 그리고 7호선을 타고 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강남권 접근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좋고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학교 있는 근방 어디라고 하셨는데 여기 뭐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막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교육 여건도 괜찮고 그리고 교통 여건도 괜찮고 이렇거든요. 근데 제가 말한 그게 다예요, 그냥. 무슨 소리냐면은 주변에 그러니까 편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편의성이 좀 떨어지고 여기가 녹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주변에 여기 궁동 쪽이. 그러니까 그린벨트라든가 녹지 뭐 이런 쪽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주변이 점점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차라리.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갭 투자적으로 해갖고 한 1, 2천만 원 투자는 굉장히 좋을 수는 있는데 이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빌라의 가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룸이 2억 8천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좀 그 아파트하고 좀 빌라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아파트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자금에 따라서. 그렇죠. 자금에 따라서는 근데 이제 만약에 자금이 똑같다라고 하면 보통 아파트를 더 선호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아파트가 비싸다 보니까 이제 대체주택으로 이제 빌라들을 많이 찾는 건데 그렇다고 빌라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제가 금액을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빌라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대체주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굉장히 비싸져야 돼요. 비싸져야 사람들이 이게 아파트는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빌라들을 알아보자 이런 수요층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 구로구 여기 온수역 부근이나 옆에 가면은 그 오류동역 있잖아요. 여기 아파트가 많지는 않은데 한 뭐 방 3개, 화장실 2개 정도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뭐 아파트 한 20평대 뭐 요 사이 정도 될 거예요, 전후가. 그러면 전후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2억 8천이 신규 분양이긴 하지만 여기 오류동이나 이런 데 가면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좀 연식이 되긴 했지만 이런 아파트들의 금액이 한 3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여기 구로 온수 현대 힐스테이트도 그 주변에 있는 힐스테이트도 20평대 같은 건 한 뭐 4억 전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2억 8천이죠. 그러면 결코 제가 봤을 때 이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태까지도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이 상승률 자체가 낮았던 지역인데 향후에도 지금 상태에서 변한 게 없는데 금액이 올라가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투자가 그렇다고 뭐 나쁘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여기에는 아무래도 좀 아파트 가격들이 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요런 거 투자보다 제 생각으로는 뭐 꼭 1, 2천 그러니까 만약에 자금이 요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는 게 나쁘진 않지만 자금이 만약에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한 그 반대로만 하시면 돼요. 뭐냐면 주변 생활시설이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하면 교통 접근성이나 이런 게 좋은 데고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좀 비싼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강남구 같은 데들은 강남 3구 같은 데들은 아파트 값이 비싸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데에 투자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상승률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요런 데보다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자금이 만약에 1,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신다라고 하면 저는 매수하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1, 2천이라고 한다면 여기보다는 9호선 라인 있죠. 9호선 라인 양천구나 요런 데들이 있어요. 요런 데들도 한 1, 2천만 원 투자할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데로 가시거나 아니면 자금이 조금 더 되시면 차라리 이렇게 강남권이나 요런 권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뭐 매수 아직 안 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보류해 보시고 제가 얘기해 준 데 요렇게 좀 검토하셨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매수하시기 바랄게요. 네,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매수하시기 전에 연락 주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변에 교통이나 학군이나 이렇게 살기 좋게는 잘 갖춰져 있지만 호재 부분에서 조금 뒤처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가격 상승 여력이 조금은 미약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른 투자처를 보는 게 좋다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 추후에 좀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고 싶으시면 이 서울지역번호 02-2638-3973번으로 무료 전화 주시거나 이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네. 그 해운동에 네. 그 빌라 연립주택을 그 2007년도에 경매를 받은 거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전망이 어쩐지 그것 좀 한번 알아보고 매도를 할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네, 일단 회원동의 연립주택 보유하고 네, 계시는데 매도할지 말지 고민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오늘 소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회원동 어디예요? 어디쯤이에요? 해운동 1가 네. 148에 잠깐만요. 회원동 1가. 여보세요? 네. 대충 어디쯤이세요? 그 148에 3번지요. 148에 3번지. 잠시만요. 네네. 지금 지도 좀 찾을게요. 아, 여기 남산 바로 아래네요. 예. 여기 2007년도에 경매 받으셨고요. 네네. 그러면은 2007년도면 한 10년 되셨네요. 그 정도 됐어요. 10년 정도. 잠깐만요. 빌라 한번 볼게요. 빌라를 한번 보는데 여기 몇 년식이에요? 지금 그거 같은. 요거 맞는 것 같죠? 주소가 네네. 여기니까 여기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 바로 2층이에요. 아, 2층. 예. 방이 몇 개예요? 방 2개. 방 2개. 그럼 한 실제 평수는 몇 평 정도 되고요? 전용 면적 58.8이요. 아, 그럼 한 17평, 18평 되네요? 네네. 그 정도 그럼 2007년도에 받으셨다 그러셨는데 네네. 2007년도에 얼마에 받으셨어요? 1억 2천 정도요? 1억 2천 정도? 네네. 2007년도에 1억 2천 정도 경매를 받으신 거고요. 네네. 근데 경매를 받으셨는데 되게 오래 갖고 계셨네요? 그때 팔아야 되는데 네. 그거를 못 팔았어요. 못 팔으셔서 계속 그냥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그냥 그럼 지금 놔뒀는데. 2018년도잖아요. 네네. 요거 그러면 임대를 주고 계세요, 지금? 그냥 전세를 주고 있어요. 전세 얼마에 주셨어요? 1억 1천에요. 1억 1천만 원? 네네. 그러면 지금 2018년도잖아요. 네네. 그러면 전용이 한 17평에서 18평 정도 되는 투룸이라고 하셨고, 그럼 2018년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연식이 이렇게 빌라가 새 거는 아니에요. 그쵸? 예. 한 20년 정도 됐을 것 같고, 네. 지금 2018년도 혹시 시세나 이런 건 알아보셨어요? 안 알아봤어요. 한번. 안 알아보셨어요? 네네. 그럼 제가 좀 몇 가지 의문점을 얘기 드린 다음에 요거는 딱 결정보다 최종 결정을 네네. 시청자분이 하셔야 되는데, 네네. 일단 전망 자체는 네. 좋아요. 전망 자체는 좋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네. 여기 2007년도부터 지금 가지고 계신다라고 여기가 이제 남산 밑에 명동 쪽이잖아요. 네네. 이 명동 쪽이 아시다시피 상업지 비율은 굉장히 높은데요. 네. 주거지 비율은 좀 낮아요. 네. 그럼 그건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 근방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직장인의 수요라든가 이런 수요층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을 수용할 주거시설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네네. 부족하다는 얘기고,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여기 지금 요 연립주택은 요쪽은 어떻게 보면 역에서도 그렇게 멀지는 않고 이런 수요층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가 아마 좀 언덕에 있죠. 네네. 이제 회원역에서 좀 올라가는 언덕에 있을 거고, 남산 밑에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일종이라든가 이렇게 뭐 고도 제한이 이런 층수 제한 이런 게 걸려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남산 아래쪽이다 보니까. 네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이 전세 1억 1천만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전세 1억 1천만 원은 언제 놓으신 거예요? 지금 3년 돼가요. 3년. 네네. 그럼 왜 전세금도 뭐 이렇게 계약도 안 하시고 그냥 계속 놔두시기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작년에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네네. 아마 지금 시세도 안 알아보셨는데 시세 잡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동네가. 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런 주거지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연립들이 많이 있다거나 빌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시세가 잡히긴 할 텐데 시세가 네. 이게 딱 잡히는 동네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토지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네. 아마 지가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예전에 2007년보다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금액은 1억 2천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을 거고요. 네. 근데 금액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대신 또 막 매매 거래가 잘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또.
좀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무슨 소리냐면은 지가 자체는 그냥 예전부터 꾸준하게 올랐던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도 지가 자체는 꾸준하게 오를 텐데 지금 현 상태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 제가 봤을 땐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선생님 전용 17평, 18평 정도 되잖아요. 17평, 18평 정도 된다라고 하면 사실 넓은 투룸치고 큰 거거든요. 네, 커요. 근데 전세가 1억 천, 서울 시내에서 전세 1억 천짜리가 있을까요? 이 정도 사이즈에? 이렇게 서울 도시 중심부에? 네.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없죠.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집사람한테도 혼나요, 맨날도. 그러니까 전세 금액을 막 시세보다 높게 놓으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세만큼 정도 놓으셔야 네네.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시세만큼 놓으시면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못 받아도 1억 후반은 받을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못 받아도. 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님 물론 시간이 지났지만 매매 금액 이상으로 전세금까지 높았으니 일단 가격이 상승한 건 확실한 거고 네. 그만큼씩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투자금도 회수하시면서 지가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긴 해요. 근데 네. 뭐가 확 바뀌거나 확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물론 파신다라고 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전망이 이렇게 나쁘거나 지가가 안 올라가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17평, 18평이잖아요. 차라리 이거를 조금 전세금을 높이면 내가 투자한 금액이 없으니까 가져가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요? 내가 투자한 금액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전세금을 좀 높이셔서 이런 것들은 임대사업자 좀 장기로 가는 거 있죠. 이런 걸로 하셔갖고 좀 전세금 높여서 임대사업자 장기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지가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또 지금 이 서울역 역세권도 막 개발한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가가 꾸준하게 올랐고 여기 자체는 그냥 토지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지가가 꾸준하게 상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전세가를 조금 현실화에 맞게 놓으시고 임대사업자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전망은 좋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갖고 요거는 대응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꾸준히 상승할 수는 있지만 크게 상승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전세를 조금 전세금을 높여서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추후에 좀 더 확실한 상담 받아보고 싶으시면 서울지역 번호 02-2638-3973번으로 무료 전화 주시거나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요. 네. 위례 꿈에 그린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네, 네. 예, 근데 아직도 위신선에 대해서 뭐 정부에서 딱히 발표한 것도 없고 그래서 향후 전망이나 이런 것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 어떨지 소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꿈에 그린 아파트 매수하셨다고요? 네네. 언제 작년 12월에요? 네. 얼마에 사셨어요? 25평 7억 5천에 샀어요. 싸게 사셨네요. 예, 저희 살 때 사고 나서 좀 많이 한참 오르긴 했는데요. 그 설진하고 나선가요? 이제 규제 막 심해지고 그러니까 요즘은 아마 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주춤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래들이 자체가 좀 이제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매수는 2017년 12월에 잘 하셨고요. 네. 일단 7억 5천보다 지금 올라가 있는 거는 누가 봐도 맞잖아요. 그렇죠? 거래가 단순히 되냐 안 되냐 이 정도의 차이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부터 얘기 드리면 금액적인 부분은 앞으로도 한 몇 년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뭐냐면 일단 이 위례 신도시라는 곳은 위례 신도시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신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강남의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뭐 성남이라든가 송파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 놓은 데인데 이게 주거 지역들이 들어가갖고 지금 사람들이 막 살고 있죠 여기 위례에. 근데 위례는 지금이 좋을까요? 10년 후가 좋을까요? 교통만 위신성 같은 것만요 생기고 한다 그러면 10년 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처음엔 주거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불편한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교통이라든가 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 시설들이 확충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쾌적한 주거 환경에 교통 여건까지 좋아진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는 여건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그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뭐 된다 안 된다 뭐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만약에 그게 근데 대신 이제 그것도 결국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네. 아마 지금 뭐 타당성 조사 들어가고 뭐 하고 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원래 한 2026년, 7년 요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개통을 하려고 하면.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네. 지금보다는 향후가 좋아질 거니까 네.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여기가 지금 남쪽 위례잖아요. 위례 신도시. 네. 근데 요 위쪽에 이제 북위례가 있어요. 예, 요 북위례가 이제 개발에 들어가거든요. 요쪽이. 네. 북위례가 개발에 들어가고 이 지도에서 보이지 않지만 위쪽에 이제 가밀지구가 있어요. 여기 네. 거여마촌 뉴타운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 이제 지도에서 보이지 않는데 이제 가밀지구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주거벨트가 쫙 완성되는 거고 일단 위례는 이 북위례 쪽이 개발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수요층이 들어오고 더 많은 기반 시설들이 생기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강남권 수요들을 배후 주거지를 역할을 충분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위례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쪽 남쪽 위례에도 충분히 좋은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뭐 이런 걸 굳이 따지진 않지만 거기 계신 분들은 많이 따지시더라고요. 이 송파 꿈에 그리는 송파구죠. 네, 맞아요. 여기 송파구잖아요. 예, 거기 예, 건너는 뭐 성남이고 뭐 막 이렇잖아요. 예. 그래서 하남이랑 막 하남이랑 성남이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렇다 보면 그래도 이제 꿈의 그림 같은 경우는 송파구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단 작년에 매수 시점을 잘 잡으셔서 매수를 잘 하셨고 이런 뭐 위례 신도시의 기반 시설이라든가 북위례의 개발이라든가 송파구의 지리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거래가 안 된다고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더 좋아질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조금 그냥 마음 내려놓으시고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맘 편히 가지고 있으면 네, 맘 편히 가지고 이제 한 7개월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맘 편히 조금 가지고 계세요. 몇 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향후 전망 너무 좋았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또 고민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스피드 상담 문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719님, 신길 3구역 조합원인데 현재 이주를 고민 중이시래요. 그래서 매도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신길 3구역 같은 경우 현재 이제 이주가 거의 이제 막바지입니다. 그만큼 이제 향후에 이제 철거라든가 착공 그리고 일반 분양이 진행될 텐데요. 제가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진행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고 향후에 이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청약도 굉장히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합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예전에 가지고 계시던 이런 물건들은 입주 이후까지 끝까지 보유하셔야 되니까 이건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5835님입니다. 성동구 옥수동 우림필류 지역 주택조합을 매수할까 말까 고민이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옥수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아마 실수요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은 지역이긴 한데 일반 재개발이 아닌 이런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조합의 토지 확보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지를 그 조합에서 매입 비율이 얼만큼 되나가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하신 다음에 매수를 꼭 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재개발보다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전문가의 상담 꼭 다시 한번 받으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4092님입니다. 송파구 거여동 송파 파크 센트럴 82제곱미터를 일반 분양을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시대요. 이제 거여마촌 뉴타운입니다. 거여마촌 뉴타운은 이제 강남권의 유일한 뉴타운인데요. 이쪽 지역이 굉장히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그쪽이 제일 먼저 이제 사업을 진행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전화 상담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여마촌 뉴타운도 개발이 되고 아래쪽에 이제 뭐 북위례라든가 이런 쪽이 개발된다라고 하면 이쪽이 대형 주거단지가 완성되는 만큼 강남권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보유하시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